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토드 로즈, 오기 오가스의 다크호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미시적 동기를 알고, 둘째는 그 동기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라고 했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진로로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느냐? 자신의 전략을 파악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전략이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 즉 자기에게 맞는 전략이에요. 표준화된 성공 방식에서는 전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하며 주어진 코스를 따라가야 해요. 변호사가 되려면 좋은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나와 로스쿨을 가서 변시에 합격해야 하죠. 하지만 다크호스들은 그런 코스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주어진 전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략을 만들었느냐? 간단합니다. 시행착오예요.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곧 나오겠지만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것이 정말로 핵심이자 전략 그 자체입니다. 왜냐면요. 역시 아주 간단한데 직접 해보지 않고는 무엇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 역시 글쓰기와 말하기를 트레이닝할 때 그 어떤 주어진 코스나 프로그램을 따라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계속하면서 작은 도전을 하면서 시도해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우수한 실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 같은 것은 없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전략만 있을 뿐이다. 자신의 전략 알기에서 중요한 관건은 위에서 내려온 전략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적절한 공부법과 훈련법, 학습체계의 기준으로 삼는 거다. 자신의 장점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자신에게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남들에게는 이상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한다. 표준화된 기간은 그 설계상 당신에게 가장 좋은 전략을 가려주지 못한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따를 딱 하나의 전략, 다시 말해 단 하나의 최상의 방법을 정해줄 따름이다. 사실 표준화의 아버지 프레드릭 테일러의 전기 제목도 단 하나의 최상의 방법, The One Best Way 였다. 그 딱 하나의 최상의 방법으로 잘 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천문학은 수학 의존도가 높은 분야다. 케플러 방정식으로 행성 궤도를 규명하고 멀리 있는 별에서 오는 전자기 방사선의 탐지와 해독에 맥스웰 방정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 만큼 모든 대학원의 천문학 과정에서는 미적분학과 선형대수, 미분 방정식 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니 맥코맥은 기초 삼각법도 배우기 전에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저는 수학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서 쩔쩔맬 때가 많았어요. 번번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흥미를 아예 잃어버렸죠. 그랬다. 그래서 제니로서는 천문학 실력을 키우려면 수학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전략을 생각해내야 했다. 다행히 제니에게는 다른 장점들이 꽤 있었다. 그중 하나가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이었다. 꺼리낌 없이 선뜻 가르침을 청하면서 무식해 보일까봐 겁내지도 않았다. 축축하게 젖은 풀밭에서 별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는 천문대에서 달과 행성을 주제로 무료 공개 강좌가 열릴 때마다 부지런히 다녔다. 강좌를 들은 후에는 천문대에서 일하는 프로 천문학자들에게 가서 자기를 소개했다. 그러면 다들 제니의 열의와 부침성 좋은 친화력에 호응을 해줬고 어떤 천문학자는 소형 망원경을 집에 가져가서 보라며 빌려주기까지 했다. 제니에게는 기술을 어려워하지 않는 장점도 있다. 현대의 천문학 관측에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기계를 만지며 해보면서 배우는 식으로 능숙하게 익혔다. 그녀의 관측 실력이 늘어날수록 새로 발견된 재능을 통해 새로운 열망, 즉 새로운 미시적 동기가 생겨났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고 뭔가 기여하고 싶어진 것이다.
결국 그녀는 뒷마당 테라스에 천문대를 조그마하게 세웠다. 천문학은 원래 국제협력이 성공의 필수 조건인 학문 분야다. 한 곳의 천문대에서 하늘의 모든 부분을 관찰할 수는 없고 심지어 하늘의 한 부분을 매일매일 관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보통 다수의 망원경을 통해 수집된 관측 자료를 활용한다. 1999년 10월 제니는 드디어 전 세계 대학의 프로 천문학자들과 협력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관심 대상들의 자료를 제공했고 그녀는 그 보답으로 관측 자료를 제공했다. 프로 천문학자들은 그녀의 광도 곡선이 수준급임을 금세 알아봤다. 가정용 망원경으로 그렇게 유용한 자료를 확보한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녀의 관측을 더욱더 진척시키기 위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예컨대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더 고성능의 카메라를 기부했고 한국의 한 단체에서는 반구형 지붕을 보내주기까지 했다. 심지어 오하이오 주립대 천문학 학부는 교수진에게 강연을 해달라며 그녀를 초빙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꼽았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왕건우이 출신의 애엄마가 그것도 15살에 학교를 중퇴한 사람이 학교 교수들 앞에서 천문학 강연을 했다니까요. 그랬다. 현재까지 제니는 20개가 넘는 새로운 행성의 발견에 기여를 했다. 학계에서는 제니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알려면 반드시 일종의 기발하고 획기적인 전술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크호스들이라고 해서 창의력이 남다른 건 아니다. 다만 다크호스들처럼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알려면 장점의 본질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장점은 동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컨대 우리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거나 초밥을 먹고 싶거나 마블의 최신 영화를 보고 싶을 때는 확실히 안다. 하지만 동기들이 확실한 지침을 주는 것과는 달리 장점은 파악하기 어렵고 맥락적이며 역동적이다. 다시 말해 장점은 불분명하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하마 등에 올라타는 재능을 어떻게 타고나겠는가? 하마 등에 한번 올라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질 고약한 하마의 등에 올라타 앞으로 가도록 몰아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마 등에 올라타는데 유용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다. 당신에게 숲에서 송로버섯을 잘 찾아내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있는가? 전에 이런 일이나 비슷한 일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 선천적인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극히 힘들다. 확실히 알아볼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다. 직접 해보는 것 뿐이다. 즉, 장점을 알아보려면 성찰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에서는 전략의 선택을 시행착오의 문제로 바라본다. 자신의 전략을 알아가는 과정은 사실상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을 활용하는 동안 처절한 실패를 각오해야 한다는 첫 번째 시기다. 이때는 실패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실패는 우수성을 키우는 과정에서 필수 요소다. 아니, 어쩌면 그 과정을 한마디로 규정 짓는 요소일 수도 있다. 실패는 불분명한 장점에 숨겨진 윤곽선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표준화된 성공 코스에서는 시행착오의 여지가 별로 없다. 예컨대 당신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올 A의 이과생인데 한번 시 수업을 들어보기로 결심했다가 그 과목에서 C를 받게 되면 괜히 다른 입시 경쟁자들보다 불리해지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 시행착오를 두려워할 수밖에. 허나 자신의 전략 알기는 발견과 개선이 수없이 되풀이되는 반복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자신에게 잘 맞는 전략을 찾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어떤 전략을 통해 더욱 발전하게 되면 그게 장점이 되고 그러면 또 그 변경된 그 장점을 더 잘 살려줄 새로운 전략들을 시도할 계기가 생기면서 역동적인 장점을 더욱더 변화시키는 발견과 개선의 과정이 무한하게 이어지는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토드 로즈 오기오가스의 다코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